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오후장 투자 전략의 보탬이 될 증시 오늘관을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연중 최고점 그리고 2년 4개월 만에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시총 상위 종목 안에서의 SK하이닉스라던가 현대차, 기아 이들 종목이 아웃퍼폼하면서 지수의 보탬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상 계좌를 열어보면 플러스 수익 나는 날이 많지 않았죠. 그만큼 수급 쏠림이 전차 군단으로 강해진 하루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1.5%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는 1.06% 강세 속에 코스피 지수도 1% 가깝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반면에 강보합권 안에서 아직까지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 안에서의 특징주들 무엇인지 더 들고 가는 게 좋을지 오늘 장의 핵심 포인트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간 이슈 추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건희 대표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이제 2,800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참 수익 내기는 어려운 장이거든요. 네. 오늘 코스피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의의를 두자면 남들은 쉽게 신고가를 내고 있었는데 네. 오랜만에 신고가를 갔다는 거. 이제 어제부터 외국인들의 이제 그 선물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오늘은 지금 벌써 한 1조 4천억 이상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로 올리겠다라는 신호로 보이고요. 그 이유는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4.2%대까지 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등할 것처럼 하다가 또 밀렸는데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뭐 오락가락하긴 하지만 금리 인하를 부추기는 지표들이 조금씩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뭐 소매 판매라든지 이런 것도 좀 줄어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금리 인하가 좀 빨라지지 않겠어라는 기대감을 더 주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여전히 좋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제 마이크론, 뭐 그다음에 브로드컴 몇 번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ARM부터 시작해서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와 AI 산업 발전의 이제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것들 때문에 급격하게 지금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의 경우에도 강보합권은 유지하지만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가 많고요. 2차 전지주가 도통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도 인터배터리에 대박 호재 하나 터져줘라라고 염원을 담아서 글을 올려주셨는데 지금 코스닥 시장은 테마주들이 더 강하잖아요. 오늘은 또 대왕고래 관련한 이슈가 준비되어 있죠. 예, 그렇죠. 일단 뭐 정부에서 발표한다고 하는데 네. 돈을 어떻게 집행하겠다. 뭐 시추 초기 비용 뭐 100몇억, 120억 가까이 뭐 마련했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여부는 이제 예산을 시추공 하나 뚫는데 한 1,000억 이상 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럼 5개를 하려면 5천억 이상이 들 텐데 지금 뭐 국회에서 통과를 안 해주면 뭐 민주당 쪽에서는 또 저지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좀 잡음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왕고래 관련돼서는 여전히 저는 뭐 테마성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하시더라도 물려도 대장에 물려야 도망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한국가스공사나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지금 뭐 코스닥 분위기는 2차 전지가 왜 이렇게 안 올라오냐, 인터배터리도 한다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이슈로 오를 거면은 벌써 올라왔겠죠. 그러니까 이제 업황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부분적으로는 뭐 전해액이라든지 뭐 일부 지금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또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는 좀 돌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조금씩 사모으는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6, 7, 8 지나고 나면 90, 11에는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모으는 2차 전지 그리고 오늘 또 이슈가 있는 대왕고래는 테마다라고 정리해 주셨어요. 그럼 그 안에서의 핫 이슈들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의 두 가지 이슈, 역시 AI 시대, 엔비디아가 상승세를 보이며 시총 1위를 달아냈습니다. 뭐 S&P 500, 나스닥 지수 연일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기사 많이 보셨죠? 그와 관련한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여기에 전례 없는 데이터 센터의 투자로 인해서 과연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부터 볼까요? 미 증시 안에서 S&P 500과 나스닥이 연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보면은 반도체, 빅테크 기업들의 아웃퍼폼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국내 증시도 같이 받고 있죠. 전일 종가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내 반도체 시가총액 비중이 30%에 육박했는데요. 지난 코로나 시기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0%를 넘겼던 적은 지금까지 딱 두 차례가 있었어요. 2020년 3월 32.5%를 기록했을 때가 있고요. 2021년 1월에는 30.8%의 시총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론적으로 한국 반도체 업종 지수는 미국의 AI주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내 반도체 업종의 경우에는 단기 방향성 매물보다 그 안에서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는 이제 붙박이 코어 전략이 적합해 보인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요, S&P 500 내 반도체 업종 비중은 초록색 선입니다. 계속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 증시도 그 못지않게 코스피 내 반도체 업종 비중이 늘어나면서 30%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 뭐 애플이다, 브로드컴이다, 어도비다 미증시 내에서 이런 AI 관련주들이 열일하고 있는데 반도체 시장을 좀 봤을 때 우리도 따라가고 있긴 하지만 좀 체감하는 건 다르잖아요.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미국과 대만이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강한 시장을 보여주고 있고 네. 그 핵심에는 엔비디아와 TSMC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도 TSMC를 납품하는 회사들, 그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TSMC 최근 뉴스 보면 뭐 단가도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강하게 하고 있죠. 그 얘기는 결국에는 그만큼 주문량이 많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는 그럼 왜 이렇게 못 올라왔을까? 물론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하이닉스가 제일 많이 올랐고요. 삼성전자는 오른 게 거의 없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 두 개에서 답이 있는데 HBM 시장에 만약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같이 동반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아마 지금 저 시가총액 비중 30% 육박이 아니라 훨씬 전고점을 전에 있었던 32.5%도 넘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은 삼성전자가 이게 HBM 시장에 본격적인 진입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은 저평가되어 있고 삼성 밸류체인 라인들은 주가가 좀 아직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LG전자의 시총을 돌파할 정도로 강하게 올라왔던 부분도 결국엔 진짜 수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몇 종목 없었다. 네. 예, 근데 지금 뭐 최근에 여러 종목들이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종목들도 다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가 약간 저평가되어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조만간에 파운드리라든지 뭐 HBM 시장이라든지 이쪽에서 조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좀 양상이 달라지지 않을까. 오히려 대만처럼 더 끌고 올라간 삼성전자가 밑에 있는 밸류체인들에 있는 회사들을 같이 끌고 올라가는 형태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안에서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승자 독식하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이 다른 소부장 업체들이라든가 반도체 전반적인 온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 원하는 종목 상승 그리고 지수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텐데요. 삼성전자 먼저 한번 볼까요? 8만전자 뭐 입성하냐 안 하냐 맨날 이거 가지고 이야기가 많습니다. 엔비디아 관련한 HBM 이슈도 잡음이 좀 컸었는데 지금은 안정기 접어든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잡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8만 전자 위에서 이제 빠지더라도 한 7만 9천 원대에서 공방을 벌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지금 디램 업황도 회복 중에 있고 한 가동률이 한 80%까지 올라갔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재고를 지금 가동률이 100% 육박한 회사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수요 단이 늘고 있는데 낸드 플래시의 또 기본은 지금 이제 확대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뭐 USB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 지금 SSD죠. HDD에서 SSD로의 확장인데 지금 이거를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비트를 뭐 4개를 저장할 수 있는 뭐 QCL 뭐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자세한 얘기는 좀 말씀드리겠지만 여전히 지금 AI 디바이스의 확대, 이제
삼성전자도 노트북에 AI 기능을 넣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델도 마찬가지고 많은 대만 업체들도 할 거고요. 또 하나 이제 휴대폰도 마찬가지로 AI 기능들이 탑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에는 레거시 쪽에서 업황 회복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D램 가동률이 100%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삼성전자가 또 양상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거시 쪽도 지금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근데 아직 시장의 기대에 속도가 못 미치는 거지. 지금 낸드는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D램만 좀 따라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HBM까지 다시 또 엔비디아 진입하면 뭐 좋은 흐름을 이어가겠죠. 삼성전자는 이제 여기서 또 부침을 겪다라도 79,000원의 어느 정도의 지지 라인을 좀 확인한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지지 라인이 아니라 천장을 뚫어내고 있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지금 24만 원까지 오늘 장중에 넘겼습니다. 이 역시도 정말 제2의 엔비디아라는 그 명칭에 걸맞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희 대표님이라면은 SK하이닉스를 지금과 팔라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떤 시그널에 나는 그런 매도를 하겠다 혹은 SK하이닉스는 어떤 전략으로 나는 어디까지 보겠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뭐 많은 분들이 이제 SK하이닉스 걱정하시는 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납품하면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납품을 하면 SK하이닉스가 탈락을 하거나 물량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 그만큼 이제 이 시장이 커졌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이 세 개 업체가 비중을 계속 나누면서 갈 텐데 단기 조정 정도만 나올 걸로 봅니다. 그 뉴스가 나오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꾸준하게 성장할 걸로 보이고 여전히 SK하이닉스가 이제 반도체는 중요한 게 먼저 치고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기술력도 중요하고 그래서 선투자가 계속 이루어지는 건데 SK하이닉스 지금 흐름으로 보면 여전히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요. 네. 예전에 뭐 많이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뭐 묻지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사시라고 제가 빠질 때마다 사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아직 흐름이 끝나지 않았다. 이제 스타트를 한지 100m로 따지면 한 10m 정도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물론 주가는 이제 한 50m까지 반영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산업이 그렇다는 거고.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더 가능하니까 오늘도 지금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빠지고 있는데 이런 날은 사모 오시는 게 맞다. 없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요. 시장은 커지지만 지금 같은 고마진은 힘들지 않을까요? 엔비디아가 단가를 낮출 텐데.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SK하이닉스만 납품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뭐 삼성전자라던가 마이크론이라던가 누군가가 뛰어들면 지금만큼의 마진은 확보 못할 텐데 그럼 실적단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럼 그게 항상 그 밀어내기 방식인데 네. 삼성전자가 진입을 하더라도 SK하이닉스랑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할 겁니다. 처음에. 그러면 SK하이닉스는 항상 선단 공정 쪽에 진입을 한 상황에서 새로운 제품이죠. 지금 3E 같은 경우가 지금 삼성이 계속 조정을 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이미 가격이 정해졌죠. 거기에 이제 4로 들어가면 4는 이제 SK하이닉스랑만 하고 삼성전자는 3E를 주로 납품하고 이렇게 하면서 앞단에서 돈을 더 많이 벌고 뒷단에서 마진을 줄인 형태로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대부분 경영들을 하시는지 되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 또 물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네. 예, 단가가 좀 내려오더라도 물량이 늘어나면 결국 영업이익률 자체가 조금 와도 결국엔 버는 돈은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너무 그렇게 작은 이슈에 예민하시면 주식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예. 그런데 아시잖아요. 국내 증시에서 1년만 있으면 걱정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마 송소님도 의견 주셨을 것 같은데요. 크게 현재 구간에서 관련 종목의 주가를 끌어내릴 만한 리스크 요인은 아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볼게요. 이런 리포트가 있습니다. 아직 불이 안 붙은 곳이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까지 반도체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아직 불이 안 붙은 곳이 있을까요? 보시죠. 구조적인 변화가 지금 반도체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HBM 그리고 고용량 ESSD로 인해서 AI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 HBM 생산 확대로 인해서 D램 공급이 제약되는 효과가 예상보다 크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변화를 확인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올해의 경우에는 지금 이 2025년까지 D램 생산 증가율이 한 10% 초반 이내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HBM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HBM향 캐파를 확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거는 올해까지지 않을까? 내년부터는 다른 전략을 취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이 시황을 감안해서 보수적인 대응 속에 생산 효율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전자도 현재 무리해서 HBM 쪽에서 무언가를 해내고 있지만 추후에 이 HBM 캐파 증설의 정상화가 예상된다. 다시 말해서 고객의 전략 수정으로 인해서 우리도 밸류체인 단의 투자 관점에 있어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후공정보다는 전공정이 어떠냐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건 대표님,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무언가의 종목이 눈에 띄시는지 아니면 이건희 대표님만의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 공략 방법이 있는지요? 이게 참 말씀드리기 그런데 네. 이게 말은 되게 좋거든요. 이게 보면 뭐 전공정도 괜찮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원익 IPS, 뭐 SNS텍이라든지 뭐 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회사들인데 시장에서는 여전히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은 전공정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후공정 단으로 있는 종목들이 여전히 좋고요. 검증된 종목들 중심으로 조정받을 때 매수 관점으로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미반도체가 탑픽이긴 하지만 그 외에 이제 뭐 PSK 홀딩스라든지 검사 장비에 있는 YC, 뭐 테크윙, DI 세 종목은 돌아가면서 올라갑니다. 지금 그 이유는 결국에는 검사 장비단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건 수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 기대가 HBM 관련된 기대가 큰 데가 아직도 여전히 이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이제 선단 공정이 이제 첨단 선단 공정으로 갈 때마다 꾸준히 좋아질 수 있는 회사, 묻어놔도 별로 안심이 될 수 있는 회사 찾으면 파크 시스템즈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크 시스템즈 왜요? 이 미세화 공정할 때 필요한 이제 이 전자 현미경 같은 거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예, 나노 계측 현미경이라고 해서 이걸 이제 뭐 지금 2나노, 3나노 얘기 많이 들으셨죠. 최근에 뭐 파운드리를 뭐 1나노급으로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 이제 검사하고 하려면 이 현미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이쪽이 더 조금 더 길게 보면 지금 HBM이 좀 부담스럽다. 그럼 이거는 뭐 디램이 됐든 랜드가 됐든 이제 선단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고인 대표님은 약간 후공정단에 더 관심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패키징 그리고 검사 장비 눈여겨보자 PSK 홀딩스와 파크 시스템즈를 꼽아주셨고요. 이번에는 전력기기로 가보죠. 오늘도 전력기기 관련주 내에서 뭐 전선주, 전기주 그리고 SOFC,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특징부터 살펴볼까요, 이고인 대표님? 예. 일단 지금 이게 왜 이러냐라는 게 중요한데 사실 AI 산업이 발전하면서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 뭐 전체 인류가 쓰는 전기의 한 30%까지는 데이터 센터가 먹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미국이라든지 주요 국가들이 전력 설비들이 이미 노후화돼서 교체 시기에 맞았습니다. 교체 시기가 지금 됐고요. 2000년대 초반에 설치했던 것들 지금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같이 맞물리면서 전력기기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중국까지 제재를 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변압기 뭐 이런 종목 전력 케이블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았는데 전선 관련돼서는 고압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LS 뭐 대한전선 이 정도까지만 보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저는 별로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노후화된 거 교체할 때 전선은 잘 안 바꿉니다. 재활용이 가능하죠. 뭐 그닥 큰 기술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변압기 쪽으로 이제 보시면 현대 일렉트릭 보시는 게 HD 현대 일렉이 송전부터 배전까지 모든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기기들을 다 만드는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네. 대장으로 보시고 그쪽 접근하시면 되고 중소형으로는 뭐 재룡전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전력 설비뿐만 아니라 지금 발전들까지 지금 언급이 되고 있죠. 뭐 원자력, 그다음에 수소 관련돼서 SOFC 발전까지 연료전지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다 뭐 신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영원을 끌어모아서 영끌이라고 하죠. 영끌을 해서 지금 전기를 땡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재룡전기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LG 현대일렉트릭이 탑픽일 것이다. 간단하게만 볼게요. 이 AI 산업 성장을 위해서 이 폭발적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AI 가속기의 핵심인 GPU의 경우에는 동시에 병렬로 연산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것들보다도 전력 소비량이 더 우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AI 데이터 센터까지 짓게 된다면 우리가 예상치 못할 아주 많은 양의 전력이 필요하겠죠. 상당 시간 동안 무려 피크 전력 수요와 유사 맞먹는 만큼의 전력을 사용한다고 하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전력난을 걱정하고 있고 관련 종목들을 찾고 있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수소가 아니라 연료전지라던가 전력기기 업체 그리고 CCS 관련 또 SFC까지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탑픽으로는 뭐 하나솔루션도 있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유니드와 SK 이터닉스, 비나텍을 또 이야기하기로 했는데요. 혹시 이 안에서 조금 더 관심 종목으로 볼 만한 추후에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지금 최근에 뭐 이슈가 돼서 급등했다가 조정받은 과학 많이 조정을 받았죠. 한선 엔지니어링이랑 뭐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꾸준히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오히려 지금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SOFC가 뭐 되냐 안 되냐 말은 많은데 뭐 그렇게 따지면 원전도 지금 되냐 안 되냐 말은 많죠. 결국에는 지금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이고 전력 설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데이터 센터를 안정하게 유지하고 이게 전력 쇼티지가 나지 않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SOFC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특히 이제 미국 중심으로 해서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결국엔 수소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두 종목을 중심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안에서 봐야 될 것들 체크했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정리해봤고요. 반도체도 화색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전력기기주도 들썩이고 있다. 오늘 이건희 대표와 함께 정리해봤어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